양동희 선수 이후 오랫동안 명맥이 끊긴 중량급에서 코리안 탑팀을 대표하는 두 선수, 라이트 헤비급의 정다운 선수와 미들급의 박준용 선수가 UFC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박준용 선수는 2019년 UFC 데뷔 이후 벌써 6번째 승리를 달성했죠. 그는 최근에 3연승에 성공하면서 랭킹 진입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마다 눈에 띄게 발전을 거듭 중인 박준용 선수는 과거에 과감하고 러프한 싸움꾼 스타일이었으나 최근엔 육각형에 가까운 올라운더로 변신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현 선수보다 더 많은 UFC 경기를 소화해내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는데요. 현재 UFC 전적 8전 6승 2패를 기록 중인 그에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최근 그가 UFC에서 기록한 3연승 경기를 리뷰해보며 그의 물오른 기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지난 2023년 2월 튤륜린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이때 제가 현장 취재에 갔어서 또 박준용 선수의 경기를 직관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려 196cm의 리치를 자랑하는 튤륜린 선수는 10승 중 9번의 승리를 KO로 가져간 엄청난 강타자인데요. 이때 당시 튤륜린은 UFC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었고 다음 상대로 박준용 선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튤륜린 선수가 러시아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은 원래 레슬링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또 레슬링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상대 스타일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굉장히 잘 준비해오는 박준용 선수에겐 상성상 나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펀치 압박으로 시작하는 튤륜린, 다리부터 공략하는 박준용, 빠지는 방향으로 오버핸드, 그러나 팔꿈치에 걸립니다. 앞손으로 가드 올리게 만든 다음 카프킥, 앞발을 틀어 파워에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앞발을 고정한 채 발목 안쪽을 활용하여 직선거리로 차올리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만큼 원스텝에 바디샷이 닿는 튤륜린, 예상하기 어려운 공격에 데미지가 크게 느껴질 상황에서 오히려 잽으로 들어가는 박준용입니다. 보통이라면 맞지 않을 거리이지만 인사이드 로우에 잽이 닿는 튤륜린, 자꾸만 얼굴에 걸리는 박준용, 그럼에도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케이지로 밀어넣고 싶지만 템포가 끊기는 튤륜린, 까다로운 앞손에 머리를 낮춰 파고듭니다. 그러자 잽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튤륜린, 첫 동작을 보자마자 그대로 원투 치고 빠져버리는 박준용, 타고난 복싱 센스가 묻어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중앙을 잡고 동시에 걸어주는 튤륜린, 바디샷의 스트레이트 카운터, 여기서도 전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케이지 중앙을 빼앗기자 되찾으려는 튤륜린, 라이트를 깊게 던진 순간 타이밍 태클이 들어갑니다. 반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빠르게 언더훅을 잡아낸 튤륜린, 그러나 그립이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덧거리로 연결되죠. 여기서 발을 빼내고 마주봐야 하지만 반대로 몸을 틀어버리는 튤륜린, 힘으로 돌려내려는 잘못된 판단이 이어지고 애꿎은 체력만 빠지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상체를 옆으로 트는 게 아닌 정면으로 들어올리면서 양팔에 고스란히 무게가 실리는 상황, 팔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자세이지만 상체가 죽는 덕분에 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처럼 그래플링 이해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튤륜린, 그에 반해 레슬링이 강점인 박준용 선수, 무릎 걷기로 상대를 끌어오며 극심한 기량 차이를 드러내죠. 케이지로 붙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는 튤륜린, 팔꿈치를 섞어주는 박준용, 이렇게 되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지는 파운딩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튤륜린 선수, 살아남기 위해 등을 내주지만 튤륜린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초크를 낚아채고 배를 하늘로 띄우는 박준용, 제대로 된 탭이 나오기도 전에 레프리 스탑이 선언됩니다. 경기를 돌아보자면 타격만 극단적으로 잘하는 반쪽짜리 파이터가 올라운더에게 제대로 잡아먹히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습적인 바디샷을 바탕으로 나름 스탠딩에서 잘 풀어내던 튤륜린이었으나 태클이 들어온 순간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그래플링 기량 자체가 UFC 레벨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툴룰린의 약점을 박준용 선수가 차분하게 압도해내면서 이제 신인급 선수들과 붙기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죠. 참고로 박준용 선수는 경기 후 옥타곤 안에서 다음 상대로 누구랑 싸우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파이터로서는 은퇴했지만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클 비스핑 마이클 비스핑 선수를 지목하여 또 전세계 앞에서 재치와 센스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조셉 홈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야, 이것도 보면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키 193cm에 리치 203cm. 신체 조건만 보면 툴룰린 선수보다 월등히 뛰어난 홈즈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엔 8번의 승리 중 6번을 서브미션으로 장식했으며 UFC에서는 1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용 선수와는 키 차이 15cm 그리고 리치는 무려 18cm나 차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박준용 선수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신체 스펙의 차이를 이겨냈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카프킥과 동시에 패링으로 반응하는 박준용. 통통 튀는 스텝으로 타겟에서 벗어납니다. 힘을 빼고 치는 대신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 홈즈. 밀고 들어오자 펀치 임팩트를 살려주고 프런트킥으로 귀찮게 만듭니다. 인상적인 유효타는 만들지 못하지만 포인트 타격으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홈즈. 뒷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태클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상황. 킥캐치를 허용하자 몸을 돌려 다리를 빼냅니다. 볼륨 펀치를 앞세워 과감하게 들어가는 박준용. 오히려 언더훅 선점과 함께 손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그대로 케이지에 가둬놓으며 만만치 않은 기량을 과시합니다. 손목부터 뜯어내고 겨드랑이 파주는 박준용. 양쪽 언더훅을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서 빠져나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공격에도 놓치지 않는 박준용. 홈즈의 움직임을 완벽히 캐치해내며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레슬링식 굴리기에 이어 부드럽게 백을 잡아내는 박준용. 손목 컨트롤을 통해 베이스를 무너뜨리고 언제든지 초크를 걸 수 있도록 그립을 만들어줍니다. 왼팔이 깔리면서 상체가 죽어버리는 홈즈.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초크를 방어하기에도 힘이 붙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머리를 붙이고 탈출하는 홈즈. 마운트 타려고 하자 다리 밀어내며 이스케이프에 성공하고 손목부터 잡아채며 케이지 타기를 저지합니다. 그동안 당했던 걸 갚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홈즈. 두 선수 모두 수준 높은 그래플링 실력을 보여주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확실히 이전 라운드에 비해 여유가 사라진 홈즈. 태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홈즈의 체력 저하로 타격 부담이 줄어든 박준용. 잽 페이크에 이어 다시 한번 바디락. 덕거리로 끌어낸 다음 앞으로 굴리는 대신 무게를 실어 앉아버립니다. 재치 있는 테이크다운의 초반부터 위기를 맞은 홈즈. 배가 하늘을 보는 최악의 자세. 가드 포지션으로 회복하려 하지만 이미 읽고 있는 박준용이 따라가 버립니다. 프레임 만들고 상체 일으켜 세우지만 두 손으로 기둥부터 무너뜨리는 박준용. 손목 잡아놓고 파운딩. 다리 펴주면서 백초크로 이어지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또다시 파운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무릎부터 살려봐도 작은 변수조차 허락치 않는 박준용. 파운딩과 손목 컨트롤, 백초크의 무한 굴레 속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슈퍼맨 자세를 만든 다음 부지런히 두들기는 박준용. 작은 공간이 생기자마자 백초크를 낚아채고 천천히 그립을 조여주자 버티지 못하고 탭이 나옵니다. 야, 서브미션 캐치가 강점인 파이터를 상대로 그라운드에서 압도하는 박준용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1라운드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홈즈 선수의 모습을 보시면 박준용 선수의 그라운드 컨트롤이 얼마나 살벌한지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립을 조이는 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바디락이 잡히는 순간 테이크다운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바로 오늘 소개하는 3연승 중에 가장 첫 번째 경기인데요. 이 연승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경기는 바로 에릭 앤더스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UFC 진출 이후 비교적으로 좀 네임드 선수가 아닌 신인 선수들 위주로 상대했던 박준용 선수 입장에선 가장 유명한 또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파이터
파이터를 상대하게 된 것인데요. 과거 료토 마치다 선수를 상대로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을 정도로 에릭 앤더스의 스타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그의 KO 펀치와 상체가 유난히 발달된 근력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투박한 외모와 어울리게 상대방의 가드를 깨고 부수며 들어가는 브롤러 스타일, 에릭 앤더스 선수를 상대로는 또 어떤 전략을 짜왔을지 박준용 선수의 노련한 모습 또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브롤러 스타일답게 과감하게 압박하는 앤더스, 순식간에 케이지로 몰린 박준용, 거친 투 연타, 연이어 테이크다운으로 넘어갑니다. 오버훅과 손싸움으로 침착하게 방어하는 박준용, 별다른 피해 없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케이지에 묶여있는 쪽은 박준용입니다.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경기를 치를 만큼 체급 내 체격이 좋은 편인 앤더스, 셋업 없이 뒷손을 던지며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바디락을 막아내거나 손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면 테이크다운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싱글레그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의도를 파악하고 중심을 낮추는 박준용입니다. 맞잡기에서 발목 받치기, 니킥까지 넣어보지만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앤더스, 먼저 밸런스 잡고 펀치 연타, 다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지만 머리가 붙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고 케이지 컨트롤로 넘어가는 앤더스, 지금과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면 판정에서 이긴다는 생각이겠죠. 드디어 개비기에서 빠져나와 기회를 맞이하는 박준용, 어김없이 등장하는 스트레이트, 이제는 케이지로 밀리지 않고 카운터와 함께 돌아 나옵니다. 케이지 중앙을 빼앗기자 마땅히 꺼내들 무기가 없는 앤더스, 들어오는 순간 뒷손을 박으려는 움직임, 하지만 박준용의 선택은 같은 발 같은 손입니다. 분명 데미지를 입은 상황에서 전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앤더스, 머리 빼며 어퍼 투, 발발기로 따라가서 케이지 커팅까지 단순하지만 까다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앤더스, 그러나 체력 투자에 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유효타를 허용하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그렇게 2라운드 시작합니다. 체력 소진으로 상기된 모습이지만 압박을 늦추지 않는 앤더스, 황소 같은 더블렉 태클, 언더훅을 잡히기 전에 그립을 먼저 완성합니다. 다리를 제압하지 못하자 백으로 전환하지만 케이지 타고 일어나 버리는 박준용, 그립 뜯어내며 컨트롤에서 벗어나고 다시 스탠딩 타격전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1라운드만큼 파워가 나오지 않는 앤더스, 인사이드 로우에 맞춰 카운터 잽, 하필이면 눈가에 적중합니다. 그럼에도 밀리지 않고 맞받아치는 박준용, 몇 차례 펀치 공방이 일어나고 숫싸움에서 밀리던 앤더스가 개비기 운영에 돌입합니다. 상대의 앞발을 바깥에서 먹어주며 케이지로 가둬놓는 앤더스, 나가는 길목을 레프트 훅으로 차단하고 끈질기게 하단 태클로 붙습니다. 이 와중에 로블로까지 터지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박준용, 숫싸움 없이 우직하게 들어오는 앤더스이지만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슬로우 스타터답게 타이밍을 읽어가는 박준용, 레프트 더블로 따라붙는 앤더스, 그러나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투 치며 접근하는 패턴에 이제는 카운터로 응수하는 박준용, 레벨 체인지마저 여유롭게 간파해내지만 백스핀 블로우가 도구로 작용합니다. 싱글레그로 끌어당긴 다음 역방향으로 밀어버리는 앤더스, 머리 힘은 정면으로, 스텝은 사선으로 들어가서 정석적이고도 훌륭한 태클입니다. 라운드를 빼앗길 위기의 순간에 다행히도 털어내는 박준용, 누가 이겼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두 선수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반드시 따내야 하는 3라운드,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박준용, 앤더스의 선택은 여전히 스트레이트입니다. 압박을 당하자 태클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앤더스, 바디 연타의 라이트 훅까지 체력이 심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보고 싶지만 굳이 상대해주지 않는 박준용, 계속되는 펀치 압박, 앤더스의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진득하게 달라붙어보지만 오히려 잡매를 허용하는 앤더스, 어퍼2가 시작되기도 전에 카운터가 날아오고 공격을 시도하는 족족 손에만 쌓여갑니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뻗어주며 밀리는 그림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앤더스, 끈적한 진흙탕 싸움에 체력이 빠진 박준용, 중간중간 찔러주는 복부 공격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위력적이지 않더라도 뒷손과 태클을 꾸준하게 날려줌으로써 점수를 최대한으로 막아내는 것인데요. 이런 점이 베테랑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지속되자 볼륨을 높여주는 앤더스, 그에 비해 정확한 타격의 박준용, 체력 소진으로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싱글렉을 실패하자마자 쉬지 않고 다시 싱글렉에 들어가는 앤더스, 여기서 점수를 뽑아내려는 박준용, 툭 치듯 던지는 라이트가 감각적으로 얹힙니다.
타격에서는 박준용이, 케이지 컨트롤에서는 앤더스가 앞서는 상황.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 박준용이 펀치 볼륨을 높여봅니다. 리드미컬하게 앞손을 던지며 싸움을 걸어주는 박준용.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짜내면서 찐득했던 3라운드가 드디어 끝이 나고 박준용 선수가 스플릿 판정으로 진땀 승리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마지막까지 숨막히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앤더스의 전략은 케이지 컨트롤을 통해 점수를 따내려는 작전이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스트레이트 더블로 접근하거나 일단 하단 태클로 붙은 다음 클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반면 박준용 선수는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맞춰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칫 말릴 수 있는 운영에도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특히 케이지 중앙을 차지했을 때 야금야금 2등을 취득하면서 최근 들어 컨트롤 타임보다는 타격 점수에 주는 판정단들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UFC 전적 6승 2패라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용 선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량이 발전했고 또 실력이 뛰어난 박준용 선수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UFC에서도 이런 점을 당연히 캐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박준용 선수의 커리어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다음 상대가 누가 됐던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랭킹 진입에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다음 상대로 주짓수 원툴인 호돌포 베이리와 선수와 붙게 된다면 또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박준용 선수가 계속해서 UFC에서 멋진 활약을 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